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의 이호석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전지 장비 관련주들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오늘 정확한 주제는 이제 2차전지 제조 공정 들여다보기고요. 이에 따른 파생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선 지금 2차전지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요, 국산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단계에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국산화를 이루었고요, 애진작이 이루었고요. 그다음 LG화학도 뒤이어서 이제 외산 장비 비중을 줄이면서 대부분이 국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먼저 이제 그 제조 공정에 대해 좀 살펴볼 건데요. 제조 공정은 이 첫 번째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전극 단계, 두 번째가 조립 단계, 세 번째가 화성 단계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극 단계는 이제 그 양극활 물질, 음극활 물질을 이제 도포해서 자르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조립 단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캔이나 파우치 형태로 해서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화성 단계, 활성화 단계라고 부르거든요. 이 단계는 이제 활성화를 거쳐서 불량품을 솎아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나눴을 때 세 가지고요. 안에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면 여러 가지 단계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이제 전극 공정에 있어서 전극 공정은 들어가기 전에요. 2차 전지를 그 형태별로 타입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제조 방식이 원통형이나 각형 같은 경우에는 와인딩이라고 해서 돌돌 말아서 감아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둘은 이제 형태가 약간 다를 뿐 사실은 제조 공정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파우치형은 노칭 앤 스태킹 앤 폴딩이라는 이런 이제 세부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립 공정상의 차이가 나중에 이제 관련된 납품하는 회사들이 차이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뒤쪽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전극 공정인데요. 전극 공정 중에서 이제 교반이라고 하는 공정입니다. 교반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믹싱입니다. 섞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은 그 활물질,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에 해당하는 활물질에다가 도전제, 바인더, 용매를 섞어서 슬러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슬러리를 만든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슬러리는 고체와 액체가 섞여서 만들어진 혼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희 그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슬러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슬러리를 만들 수 있는 믹싱할 수 있는 장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시간당 믹싱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더 많은 용량을 섞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코팅과 건조 단계입니다. 코팅과 건조인데요. 그 집 전체, 그 기판 역할, 반도체로 치면 기판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기판 역할을 하는 집 전체라는 것이 양극에는 알루미늄 방막이 들어가고요. 음극에는 구리 방막이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이제 방막 위에다가 슬러리를 이제 정해진 패턴이나 일정한 두께로 이제 코팅하는 것을 뜻하고요. 코팅한 후에는 건조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팅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일정한 두께로 코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형태를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여기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이제 방막입니다. 그 이제 기판 역할은 집 전체고요. 알루미늄이든 구리든 방막이 있고 그 양쪽으로 이제 샌드위치 양면으로 발라서 이제 그 아까 만들었던 슬러리를 바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굳이 짚지 않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코팅하고 건조해서 이번에 건조 부분 조금 살펴보면요.
건조는 이제 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온도가 다르거든요. 이 다양한 온도에서 이제 건조를 함으로써 더 확실하게 건조가 된다라고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는 이제 결국은 이 앞에 두 단계에서는 이제 바인더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바인더를 고정하고 마지막으로 전극을 안정시킨다 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건조, 이 열풍을 통해서 이제 용매를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변입니다. 아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할 때도 사실은 저희 많이 사용되는 용어다 보니까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롤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서 이제 전극의 두께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극의 두께를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아변 공정을 하게 되면 특징이 전극판의 두께는 줄어드는데 길이는 일정합니다. 이거 저희 밀가루 밀어서 칼국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밀가루 덩어리를 그 밀대로 밀게 되면은 두께도 줄어들지만은 길이도 쭉쭉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아변 공정 같은 경우에는 두께는 줄어들지만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변 공정 하는 이유는요. 아변 공정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방막들과 이제 그 슬러리 전극들이 이제 결착이 더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조직을 더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온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그 아변이 덜 됐을 경우에는 공간이 더 많아져요. 공간이 많아져서 이온이 이동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아변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이 공간이 좁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아변 계속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아변 공정은 이제 전국 공정 중에서는 이제 가장 기술력이 필요한 공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만약에 과도하게 압력을 과도한 압력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불량이 발생하게 되겠죠. 너무 당연하게 그 대표적인 불량이 힘이 이제 균일하게 안 들어가서 주름이 생겨가지고요. 공정 내 불량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ACM이나 NCA, LFP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소재가 들어가는 다결정 구조의 경우에는 압연하다가 결정이 부서져서 이제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극재 소재잖아요. 흡연 같은 경우에도 구멍하고 통로를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액 주입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전액을 주입하기에 이제 전극에 이제 전액 침투가 조금 어려워서 수명이 또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마지막 단계죠. 절단과 진공 건조입니다. 절단과 진공 건조인데 우선 절단하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설계된 규격에 맞춰 가지고 전극을 이제 자르는 과정이고요. 이제 전지 사이즈가 바뀌면 거기에 맞게 칼날을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 건조 단계인데요. 진공 건조는 이제 절단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전극판을 이제 장시간 건조를 통해서 수분을 날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절단을 하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롤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통째로 이제 진공 건조기에 넣어서 말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공 건조를 하는 이유는 조립 공정에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겠죠. 이제 조립 공정에는 이제 특징적인 것이 수분하고 접촉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드라이룸에서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건조 공정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렇게 전지 타입에 따라서 앞서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 원통형이나 각형, 이제 와인딩 방식, 돌돌 말아서 감아서 만드는 방식, 그리고 스태킹 또 쌓아서 만드는 파우치형 두 개로 나눠지고요. 젤리롤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죠. 젤리롤은 이제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분리막을 넣고 이제 와인딩 말거나 스태킹 쌓은 전극 조립체를 뜻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원통형, 이게 각형, 그 다음에 이 형태가 파우치형이 되는데요. 이제 생산 속도를 보면은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너무 당연하게도 원통형이 제일 빠릅니다. 원통형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이제 각형 파우치형입니다. 왜냐하면 원통형은 이 형태 그대로 이제 감아서 만들기 때문에 제일 쉽고요. 두 번째 각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아서 만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조립 공정은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원통형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볼 건데요. 원통형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양극과 음극과 분리막을 와인딩해서 젤리로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극과 음극의 이제 전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전극을 용접한 이후에 이런 형태의 통조림과 같은 캔에다가 이 젤리로를 넣게 됩니다. 젤리로를 넣어서 이제 젤리로를 넣어서 용접을 하게 되고요. 용접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정량의 전액을 캔에 넣게 되는데요. 전액을 넣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통조림 밀봉 방식이죠. 이제 통조림과 같은 형태의 저희 원통형 건전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건전지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캔 표면에 전액이 묻어 있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는 옥싱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각형입니다. 각형도 아까 와인딩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와인딩으로 젤리로를 만들기 때문에 원형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약간 다른 거는 이번에는 아까는 위아래로 이제 그 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양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극이 캔에서 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전액을 똑같이 주입을 하는데요. 전액을 주입을 하면서 만약 전액 주입구를 전액 주입 후에는 공으로 막아서 밀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각형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우치형입니다.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이제 한 장 한 장을 노칭 앤 스태킹 앤 폴딩 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양극과 음극에 이제 탭을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는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 포켓과 젤리롤 포켓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에어 포켓과 젤리롤 포켓이 만들어지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젤리롤 포켓과 에어 포켓이죠. 이제 젤리롤 포켓에다가 이 젤리롤 포켓에 넣고 진공 상태를 만든 후에 전액을 넣습니다. 전액을 넣게 되면 이제 가스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1차 충전 중에 발생한 가스가 에어 포켓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 에어 포켓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진공 실링을 하고 나서 절단을 해서 여기 있는 이제 파우치만 남도록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 공정입니다. 화성 공정은 이제 배터리를 이제 충방전시키거나 에이징이라고 하거든요. 일정한 형태에 이제 일정한 뭐 온도라든지 시간 동안 이제 배터리를 충분히 놔두게 되면은 이제 전해액이 분산되면서 이온이 이제 이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배터리를 활성화시켜 보고 그 중에서 불량품이 있는지 불량셀이 있는지 선별하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전 용량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충전을 통해서 방전 상태의 전지가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방전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검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서서 에이징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을 충분히 분산시켜서 이제 이온의 이동을 최적화하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성 공정은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지금 위쪽에 설명 안 드렸는데 그 IR과 OCV라는 공정에서 이제 그 배터리 품질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이징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하고요. 또 이제 전지를 활성화시키고 에이징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양품이 마지막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세 가지 공정 그리고 뭐 추가적인 내용들인데요. 그 장비 업체의 그 사업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공정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본 첫 번째 공정이 전극 공정, 두 번째가 조립 공정, 세 번째가 화성 공정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기타로 표현해 놓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전극 공정을 하고 있는 회사는 CIS라든지 뭐 PNT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비상장사도 같이 포함을 시켰거든요. 두 번째 보시면 조립 공정에 보시면 파우치형하고 원통형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공정 공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납품하는 회사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과 원통형 둘 다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성공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P&E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페니 솔루션이 대표적인 회사고요. 지금 에이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이제 상장 전에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상장이 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것은 여기 보시면 탈철입니다. 탈철이라고 해서 대본 마그네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뒤쪽에 조금 더 설명드릴 거고요. 뭐 검사 장비 관련해서도 뭐 이노메트리라는 회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뒤쪽에서 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탈철 장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국에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뭐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이제 재료들은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철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게 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을 더 못 내겠죠. 그래서 더 순도 높은 이제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소재에서 철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이제 탈철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 회사가 대봉 마그네틱입니다. 그리고 롤트롤 장비인데요. 롤트롤 장비는 이제 필름이나 그 동박 같은 얇은 물질에다가 이거를 회전하게 하면서 일정한 소재를 도포를 해서 균일하게 바르는 그 장비를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뭐 필름이라든지 동박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뭐 실제로 보면 광학 필름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범용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PNT라든지 CIS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전극 공정, 그 다음에 여기가 조립 공정, 마지막으로 이쪽이 이제 활성화 공정, 화성 공정이 될 텐데요. 이 중에서 이제 검사 장비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검사 장비는 이제 엑스레이 검사 장비가 이노메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방정 관련된 회사가 P&E 솔루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들을요, 지금 마인드맵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마인드맵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특징적으로 강조드려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전극 공정에서는 PNT와 CIS고요. 조립 공정에서는 양쪽 다 그 파우치형과 원통형, 각형이 커버가 가능한 DA 테크놀로지가 조금 주목할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뭐 나인테크라든지 뭐 M 플러스 NS까지도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공정에서는 충방전 검사 관련된 P&E 솔루션 그리고 이제 탈철이죠. 탈철 장비를 만드는 대봉 마그네틱과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이노메트리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방전 관련된 P&E 솔루션과요. 그 다음 엑스레이 검사 장비 관련된 이노메트리. 그 다음에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대북 마그네틱 이 세 가지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롤투롤 하는 앞에서 언급이 됐었죠. 롤투롤 하는 PNT랑 이제 CIS까지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총 5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종목들은 이제 업계에서 선두권에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선두권에 있으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들이 있는 시장은 니치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압도적인 지위와 현재 점유율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진입 장벽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느 특정 고객사에 치우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국내의 주요 배터리 업체들에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회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롤트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소재 업체들까지도 커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마그네틱도 마찬가지겠죠. 소재 업체들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으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설명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한 내용이면 댓글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답변이 길어질 내용이라면 뭐 이렇게 영상 자료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의 이호석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